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 담화를 통해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는 북한에 대해 남북통신선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서 대남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문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에 종전선언을 제안한 후에 김여정 부부장이 2번 연속 담화를 냈습니다. 어떤 좀 행간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먼저 냈죠. 예. 그리고 7시간 만에 김여정 부부장이 네. 냈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또 담화를 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약간의 좀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한 다음에 처음 낸 리태성 부상의 담화를 예. 보면 사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문장이 두 갈씩이거든요. 근데 맨 앞부분에 종전선언은 상징적이다. 그다음에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황이 이러니까 힘들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국내 언론에서 이걸 부정적인 것으로 받았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뭐 긍정적이다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내용을 읽어보면은 북한의 입장이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리태성 외무성 그렇죠. 부장 명의도 그런데 이제 네. 그게 애매하다고 판단했을 거로 보고, 그러니까 이제 7시간 뒤에 다시 김여정 부부장이 명백하게 네. 긍정적인 표현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 남북관계, 그다음에 조선반도 정세의 전도, 전반적인 문제까지 모두 다룰 수 있다까지 제한적인 네. 입장을 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남북 정상회담, 네. 그다음에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연락선 복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상당히 전향된 입장을 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이례적인 입장 변화를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이게 왜 이례적으로 보냐면은 한미연합훈련은 반발 때문에 그런데요. 예. 그 전에 통신연락선 복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신연락선 복원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예. 지금 흐름이 좀 읽혀질 것 같습니다. 통신 연락선 잠깐 복원을 했다가 지금은 일단은 연락이 두절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담화문을 보면요. 이중기준 제거, 적대시 정책 철회 이걸 좀 전제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게 또 우리 정부가 선뜻 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중 기준 그다음에 적대적 철회는 예.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예. 지금 여기 나온 걸 보면 이제 추론컨대 한미연합훈련. 예. 근데 한미연합훈련은 이제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걸림돌이 없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SLBM 발사할 때 네. 특히 이제 그걸 집어서 북한을 도발이라고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지금 예정된 공개적인 지금 그 우리 무기 시험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약간 이제 걸림돌이 있는 건 한국형 발사체 KSLV가 이제 조만간 발사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건 평화적인 목적이니까 그걸 큰 문제 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이중기준이나 적대시 정책 철회는 그냥 이중기준 안 하겠다, 적대 정책 철회하겠다 그러면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걸림돌인 것 같지는 않다. 예. 다만 지금까지 자신들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거지, 이걸 지렛대로 해서 뭐 협상을 끌거나 아니면은 뭐 안 하겠다 그런 의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전반적인 톤은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예, 대화로 나오기 위해서 명분상으로 그 이중 기준 제거,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한 거라는 분석이거든요. 그렇게 봐야죠. 예. 네.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사견이라는 그 말을 담았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통상적으로 개인적인 견해로 북한이 내진 않잖아요. 김여정 부부장을 보면은 좀 담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개인이 어떻게 담화를 냅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한국의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는 사람인데 개인적인 견해를 담화로 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나라가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은. 예. 그렇게 보면은 그건 사실은 일종의 그 역설적인 표현인 거고요.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얘기를 뒤집어 얘기한 거죠. 예. 그러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하면 부담이 좀 나중에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둘러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표현은 사실 필요 없는 표현이죠. 공식 담화를 내면서 개인적인 표현이라는 얘기를 낼 이유가 없죠. 그냥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향후에 대화를 하다가 북한 뜻대로 좀 풀리지 않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다라고 하면서 좀 발을 빼려고 개인적인 견해라는 사견이라는 그런 말을 덧붙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남북통신연락선 복원할 때 네. 7월 27일 날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았고 예. 화해를 내짚을 때 대한 큰 걸음에 합의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김정은 위원장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큰 흐름은 대화의 국면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서 자신들에게 명분을 좀 주길 바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랬더니 김영철, 김여정이 이 비난 담화를 냈지만 경고했거든요. 엄청난 안보 위협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거 없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지금은 통신연락선 복원, 종전선언, 북한의 수용 네. 요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북미 대화가 좀 원활치 않다 보니까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미 대화로 좀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종전선언을 얘기하는데 종전선언은 지금 한국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혹은 아니면은 남북은 이미 사실상 종전을 했으니까 예. 북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남북 정상회담, 남북 관계 개선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예. 걸 보면 2018년에 데자뷰인 거죠. 다시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미국과. 견인하는. 예. 왜냐하면 북미가 직접 지금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만날 땐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고 좀 돌이켜 보면 지난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한국의 관여, 그다음에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말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국정원 원장이 이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남북 간 간에 의미 있는 의사결연이 있었다. 그럼 남북미 간의 의사결연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이미 남북미 간의 직간접적인 물밑 의사교환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북한과 대화라고 설득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재미있는 상황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했더니 자오리디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바로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미국도 물론 국방부긴 하지만 예, 종전선언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했고, 그다음에 심지어 러시아도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예. 북한도 지금 그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와 좀 다르게 굉장히 확신에 차서 지금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야당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시고, 이게 평화협정이 아니고 예. 평화로 가는 입구다. 그러니 필요하다는 그 입장은 사실 좀 전에부터 확고하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주변국 모두가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이 막 반발하고 미사일 쏘고 이런 상황은 볼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종전선언이 가능한 일부 환경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고 마련됐다. 봐야 됩니다. 그 시작의 그 시작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통신선 복구가 될 것 같은데 북한이 응답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선은 복구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해 6월 북한이 차단한다고 선언하고 예. 끊은 거고요. 7월에. 7월 달에 예. 김정은 위원장 의사로 지금 복원한다고 선언했거든요. 예. 그건 조선중앙통신도 그랬고 근데 잠깐 대화만 청와대도 했다가 그렇고. 끊겼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복원은 됐는데 안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한미연합 훈련할 때는 안 받았어요. 예. 그다음에 끝나면 적정한 시간 지나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심스러운 개인적인 철원이지만 조만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매일 그 정기적으로 2차례 정도 이루어지는 그 통화가 조만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가능성이 보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 입장에 조금 신중한 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남북 관계라는 게 이 변화가 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명확한 입장을 내면 북한이 반발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모종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냥 종전선언을 제시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마 어느 정도, 왜냐하면 친서도 여러 번 오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 분명히 청와대에서. 예.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연락선 복원도 했고, 그다음에 종전선언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직간접적인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 북한 또는 주변 국가. 예. 그러나 지금 이게 진행 과정 중이니까 사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켜보겠다는 거죠. 예. 북한이 지금 뭐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이긴 하지만 직접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밝힌 만큼 언제쯤 그럼 열릴 것인가. 이래서 거론되고 있는 시점이 내년 그 2월에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그때면 늦죠. 어. 왜냐하면 북한의 목표는 남북 정상회담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이거든요. 예. 북미 정상회담이 있어야만 지금 북한의 복합적인 위기가 해소되거든요. 예. 그런데 내년 2월 달에 베이징에서 만나면 그다음에 한국 정부 정권 교체기고 기약이 없거든요. 좀 더 빨라질 더 가능성. 빨라질 겁니다. 만일에 예. 한다면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조금 더 진전된 게 나갈 수가 진전된 게 있겠죠. 나올 수 만일에 있다는 베이징에서 종전선 남북 미중이 종전선언한다고 그러면 그건 시진핑 주석도 바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만일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분명히 김여정 부부장이 그랬거든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예. 빨리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정권이 끝나기 전에 청와대 입장에서도 좀 바라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나리오죠. 예, 일단은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일단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